안녕하세요, 힐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몸매를,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 영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몸매에 집착하는 것이 영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그곳에만 집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제임스 아서레이의 조화로운 부라는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렬하고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원하는 것은 영적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은 이제 버리자. 당신의 몸은 우주의식이 구체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선택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체력, 건강, 아름다움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몸매를 가꾸는 것은 가치 있는 영적 추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영성을 가난이나 비육체적인 세계와 동일시하는 아주 오래된 피곤한 논쟁의 일부일 뿐이다. 이제는 그것이 허튼 소리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몸에 대해 애정을 가진 것과 당신의 몸 자체에 집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우리는 대개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 심지어 사람은 한순간의 멋진 외모와 좋은 기분 때문에 건강을 희생한다. 우리는 멋진 몸매, 즉 외적인 것을 숭배하고 진정한 건강인 내적인 것을 깎아내린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란 말인가? 건강이 우선이고 몸매는 다음이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몸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몸매가 아니라.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 생의 마지막까지 타야 할 유일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의 몸을 잘 돌보라. 물론 당신의 몸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강력한 교훈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다. 이분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약하고 말라깽이였다가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는 유명한 보디빌더가 되었다가 다시 오토바이 정면 충돌 사고로 굉장히 몸이 다 망가진 그런 경험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보셨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두꺼운 안경에 뻐드렁니로 늘 놀림감이 되었다. 나를 놀리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 눈박이, 벅스버니, 너무 말라서 비 사이로도 다닐 수 있을 거야 등등. 나는 그런 말들이 전혀 웃기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하는 운동마다 실패했다. 나는 고통을 피하고자 몸을 안쪽으로 웅크렸다. 나는 이 상태로는 어떤 여자의 관심도 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체육관에 나갔는데 내 약한 팔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새 운동 중독자가 되었다. 몸이 커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역기에 중독되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오직 경쟁력 있는 보디빌더가 되는 것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동으로 인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들의 관심을 받았어도 내가 패배자, 위선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내 몸은 크고 튼튼해졌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홀로 카페에 앉아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였다. 이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의 그런 성장 없이 이렇게 외적인 것만 가꾸었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 오토바이를 샀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괴물 같은 마력을 내며 육체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정한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오토바이를 처음 타고 나간 날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내게 정면으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였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응급실이었다. 거대한 마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의 감각은 다 사라지고 극심한 고통만 남아있었다.
내가 굉장히 나 자신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하는 행동들은 꼭 이렇게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공식적 통계 수치 한 사례가 되었다. 미국에서 매년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10만 명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세상에, 그 통계에 해당하지 않을 기회는 없었을까? 왼쪽 팔뚝이 부서지고 허리 디스크 2개와 양쪽 무릎이 부러진 채 중환자실에서 6주를 보내면서 나는 체육관에서 애써 키운 27kg의 체중을 고스란히 잃었다. 운동에 바친 수많은 시간의 집중과 헌신이 모두 허무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나는 작고 하찮은 존재로 나물 운명이라는 저주를 느꼈다.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운동 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다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사고가 빼앗아 간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가치, 꿈,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다시 옛날의 말라깽이 체중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과 형이 나를 덜 사랑할 것도 아니었다. 사실 거울만 보지 않는다면 나는 늘 그래왔던 나 그대로였다. 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다시 힘이 솟았다. 다시는 외부 세계가 나의 성패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부와 조화를 찾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이 솟구쳤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다. 나는 TV를 끄고 새로운 열정으로 독서를 계속했으며 내 생각을 바꾸었다. 내 생각이 바뀌자 내 인생도 변했다. 내 생각이 바뀌자 내 인생도 변했다. 내 생각이 바뀌자 내 인생도 변했다. 나는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모든 힘과 꿈을 지원할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저도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외적인 현실도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사람이 운동하다 이 삼두근을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팔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이게 되게 오래 이 팔을 못 쓸 거라고 했지만 생각의 힘으로 그거를 굉장히 빨리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본질, 나의 어떤 자아, 그리고 나의 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당연히 몸 건강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몸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쁜 몸매,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